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머테리얼 부분을 조금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머테리얼.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사이트에서 자,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폴리헤븐. 폴리헤븐 사이트 여기 접속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을 할 요 HDRI라는 부분이랑 요게 이제 기본 요런 이제 배경 라이팅을 좀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물체에 투영을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HDRI 요것도 하나의 라이트인데 얘도 사용을 하고 저희가 직접 주광, 보조광, 반사광 요 라이트 요것도 같이 사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 HDRI 요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는 요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광, 보조광, 반사광 요것도 좀 배치를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요 텍스처를 들어와서 여러분들 넣고 싶은 이제 그런 재질 부분들을 좀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 시간에 잠깐 테스트로 요 이제 자갈들 있는 요 이미지를 좀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저희가 좀 사용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운을 받아서 보시게 되면 이제 블렌드 파일로 이제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은 자, 요게 어 이제 블렌더 파일로 G 파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머테리얼 요 자체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거 그죠? 여기 이렇게 요 파일이 이제 들어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텍스처 파일만 있었는데 요즘은 블렌더로 이렇게 좀 호환이 되게끔 애드온으로 좀 진행이 돼서 여기 블렌더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이제 블렌더 파일까지 들어와져요. 그래서 블렌더 파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여시게 되면은 바로 텍스처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자, 요런 이제 화면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열리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요 머티리얼 부분 노드를 좀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요거 기본으로 좀 어느 정도 세팅은 맞춰 주셔야 돼요. 뭐 굳이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빼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 매핑 들어갈 때 요 텍스처의 연결, 요 벡터 부분에 연결해 주는 부분으로 요거는 이제 한 번씩 다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설명 보시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UV를 좀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요거 그리고 매핑에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텍스처는 그냥 한 장 요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크기를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스케일을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개의 패턴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배치를 그러니까 정말 더 작게 그러니까 요 텍스처를 더 작게 배치가 가능해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얘를 지금 텍스처 머테리얼 프리뷰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가 들어와지는데 여기 스케일을 뭐 만약에 뭐 스케일을 키운다 두 개 이렇게 키워주게 되면 작은 자갈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죠? 개수가 여기 수치가 늘어나면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텍스처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기를 조절을 하면. 그래서 일단 기본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로테이션도 회전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의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이렇게 이 정도. Z축으로 돌리시면 자 이런 느낌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위치 값도 텍스처를 이동을 시킨다라기보다는 얘 펼쳐져 있는 UV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얘는 UV 스케일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텍스처는 가만히 있지만 오브젝트가 커지는 거예요. UV가. 그래서 텍스처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따로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요거는.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텍스처에 보시면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는 S 컬러 스페이스가 sRGB, 그러니까 컬러 색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뭐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거의 흑백이죠. 뿌연 흑백인데 그거 같은 경우 색깔이 없으니까 여기에 컬러 스페이스가 이제 노온 컬러 형식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컬러 형식이 그리고 설정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멀 맵도 컬러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그 바이올렛 계열로 해가지고 채도로 조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컬러가 없어요. 그래서 논 컬러 잡아주는 거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도 거의 헤이트 맵으로 이제 흑백이었죠. 헤이트 맵으로 흑백이었기 때문에 여기 스페이스 컬러가 얘도 논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노멀 이미지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미지는 이 중간에 노멀 맵이라는 노드랑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노드가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데 여기 노멀 맵에서도 스트렝스 조절 이걸로 좀 강도를 좀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노멀 맵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좀 우돌도돌하게 보이게 라이트가 위치가 바뀌면서 그림자가 밑에만 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도 지고 오른쪽으로도 지게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울퉁불퉁하게 눈속임을 좀 해주는 기능이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실제로 이 튀어나올 부분은 튀어나오고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면 개수가 적으면 이게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면 개수가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튀어나온 부분을 얘가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모양 변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면이 크거나 면이 없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텍스처만 보이고 있지만 얘를 자, 렌더뷰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렌더뷰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지금 여기 이제 플랜 부분은 자, 안 보이게 해놓고 보면은 자, 여기 외곽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요거.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블렌더를 다시 새로 하나 열고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요 큐브를 이제 쓰지 않을 거고 저희는 자, 큐브가 아니라 스피어를 좀 사용을 하죠. 그래서 Shift A 눌러서 UV 스피어 하나 불러 주시고요. 얘는 자, 서브 디비전 들어가 줄 겁니다. 서브 디비전 이렇게 서브 디비전 넣어 주시고 쉐이드 스무스까지. 자, 이번에는 여기 쉐이딩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를 화면을 좀 바꿀게요. 여기는 자, 여기 쉐이더 에디터로 화면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좀 이분할로 해서 쉐이더 에디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크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지금 스피어에다가만 적용을 시켜줄 거니까. 그래서 이 스피어 여기다가 머테리얼 하나 만들어주는 것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자, 이미지 텍스처를 불러올 겁니다. 저희가 텍스처 4개를 여기다가 어떤 걸 넣어줄 거냐면은 베이스 컬러 넣어줄 거고요.
다음에 스페큘러 넣어줄 거고, 스페큘러 말고 러프니스 넣어줄 거고요. 러프니스.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노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노멀. 요거 넣어줄 겁니다. 일단 먼저 3개. 게다가 디스플레이스라고 해서 여기에 또 노드가 하나 있죠. 거기 보시면 맨 아래줄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넣는 것까지 총 4개 넣어줄 거니까 여기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4개 불러다가 배치를 해줄 겁니다. 여기 요거 뭐 하나 불러다 놓고 얘를 4개 Shift D 눌러서 4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고 뭐 개수는 뭐 줄어들 수도 있어요.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용을 할 거는 방금 얘기한 대로 베이스 컬러랑 러프니스, 노멀, 플레이스먼트 요 4개를 배치를 해줄 겁니다. 자, 요 각각 여기다 연결을 먼저 시켜주시면 돼요. 컬러는 여기 메뉴의 건 베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러프니스, 세 번째는 자, 뭐 노멀 넣어줄 거고, 네 번째는 자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먼저 텍스처를 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노멀이 들어갈 때 아니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드를 중간에 하나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노멀 맵입니다. 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라고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F3을 눌러서 노멀 맵이라고 있어요. 노멀 맵. 요건 그냥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멀이 아니고 노멀 맵이에요. 노멀 맵을 여기 노멀 이미지 들어가는 요 라인 있죠? 이 라인 사이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져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들이 좀 생겨요. 이렇게 막 아까 전에 우리가 면을 스무스로 잡아놨는데 지금 또 다시 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다 무시하시고 세팅만 좀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 그 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디스플레이스라는 노드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요것도 사이에다가 이렇게. 대신에 얘만 좀 바꿔주실 겁니다. 방법을. 지금 저희는 컬러가 여기 노멀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노멀로 컬러가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는 헤이트 이미지라는 거예요. 높낮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 헤이트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헤이트로. 그래서 이걸 빼서 헤이트로 다시 이렇게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뭐 지금 텍스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각각 여기 위치에 맞는 텍스처 적용시켜 주세요. 위에 거에는 이제 컬러. 제가 소스 부분이죠. 컬러는 여기 디퓨즈라고 있어요. 디퓨즈 부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여기 러프니스는 ROU라고 있죠. 제가 여기 텍스처를 몇 개 만들어 놔가지고 가 좀 많은데 여기 ROUGH라고 있습니다. ROUGH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흑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프니스는 흑백 이미지예요. 그래서 자 여기 컬러 스페이스가 리니어로 잡히는데 리니어가 아니라 논 컬러로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 오, 설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 모양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요거 최대한 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멀.
노멀은 NOR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EXR 파일. 자, 요거 넣어주시고요. 얘도 논 컬러입니다. 마지막에 디스플레이스. 디스플레이스. 뭐 EXR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PSD도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 거 디스플레이스가 PNG로 있네요. 이걸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텍스처가 다 들어가졌으면요. 자, 요거를 이제 렌더 뷰로 좀 한번 볼 거예요. 일단 라이트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라이트도 안 되어 있어서 일단은 요거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뷰로 봐주시고요. 렌더 뷰로. 렌더 뷰로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여기가 울퉁불퉁하지 않아서 외곽 부분이 자 요거를 좀 처리하는 방법을 찾았었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머테리얼 밑에 보시면은 세팅이라고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팅 보는 부분.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렌더 세팅 렌더가 EB로 잡혀 있는데 EB로 잡혀 있으면은 자, 여기 얘가 이제 외곽이 울퉁불퉁하게 보여지는 그 세팅하는 그 항목이 없어요. 이게 렌더마다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서 이 렌더 엔진 저희 사이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좀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렌더링이 되는데 요 샘플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샘플 수치가 얘네를 자 32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2로 봤는데 뭐 노이즈가 좀 많이 보인다든지 좀 지저분하게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여기 렌더 요 부분의 수치를 높여주시면 뷰에서는 약 좀 낮은 수치로 봐야 작업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머테리얼로 가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세팅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볼륨이라고 아니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범프 온리로만 잡혀져 있는 거는 범프는 요 표면에서만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해주겠다. 전체 외곽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진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범프 온리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온리 요걸로 아니면 두 개 밑에 걸로 잡아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디스플레이스하고 범프 노멀하고 같이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스 때문에 막 이렇게 깨져 보여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렌더뷰로 보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가 막 깨져 보입니다. 수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이 수치가. 그래서 헤이트는 저희가 텍스처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얘를 수치를 좀 줄여서 얘를 좀 이렇게 줄이시다 보면은 이렇게 수치를 줄이다 보면은 얘네 이제 여기 뭐 돌멩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조금씩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0이면은 완전히 그 다음에 1이면 이렇게 되고요. 2면은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니까 이런 거는 자 여기 서브 디비전 들어가져 있는 부분에 얘네들 수치를 조금씩 높여보면서 느낌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디비전 수치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뭐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부드럽게 튀어나오겠죠. 여기 텍스처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그래서 한 얘는 이 정도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 요 부분만 0.1도 괜찮고요. 0.1도 괜찮고 0.2는 막 텍스처가 늘어나니까 여기서 수치만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0.11 소수점으로 이렇게 주면서 그 느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디스플레이스는 이 정도로 모양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멩이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텍스처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UV 노드 요 부분에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맨 왼쪽에 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텍스처가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뭐 얘를 좀 더 사이즈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일단 먼저 노드를 두 개를 좀 불러올게요. 텍스처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COO 정도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 텍스처 코디네이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불러주시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 UV 펼쳐놓은 거 사이즈나 회전이나 위치 조절 요거 해주는 기능 그걸로 이번에는 매핑이라는 노드를 또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아까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요 노드 정리하는 부분을 이제 얘네들이 정리를 해 놓고 기본 세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참고를 하셔도 괜찮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UV 우리가 이제 요 만약에 오브젝트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하면 UV가 펼쳐지는 부분이니까 얘가 펼쳐진 상태를 가지고 이 매핑이라는 부분에서 그 UV를 조절을 해주는 UV를 여기는 그래서 자 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노멀도 있을 수 있고 오브젝트도 있을 수 있고 카메라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UV를 벡터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벡터에다가 자 벡터라는 부분은 이 UV 라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벡터 이미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러스트에서도 그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그 라인들 그거 이제 벡터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죠. 깨지지 않는 그 부분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벡터에다가 얘네들을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케일 조절을 해주는 걸로 스케일을 2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걸로 좀 더 많은 돌들을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또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생겨서 여기 스케일을 조금 더 줄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0.1이나 0.8 그리고 0.08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돌멩이들 튀어나온 느낌들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죠. 뭐 자갈 같은 거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그래서 이런 사이즈 조절도 이제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제 인계를 해줄 때 여기 이제 정리를 해주는 방법인데 이거는 꼭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아까 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뒤에 배경이 이제 검은색으로 뭔가 그림이 판이 나눠져 있었어요. 여기에 자 또 뭐 만약에 Shift A를 눌러주시면 얘도 오브젝트를 불러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노드 불러내는 게 F3은 검색을 해서 불러내는 거지만 그냥 Shift A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여기서 노드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여기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프레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불러서 배치를 한 다음에 얘를 사이즈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여기 이제 프레임을 맞춰놓고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프레임을 맞춰줄 필요도 없이 만약에 얘네가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이렇게 불러냈다라고 하면요. 요거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움직이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얘네를 F2를 눌러서 이 노드 라벨에다가 직접 이름을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F2를 누르는 거 여기다가는 자 UV 매핑이라고 뭐 UV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UV 매핑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알아볼 수 있게끔. 나중에 내가 뭐 정말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 뭐 몇 개월 뒤에 열었을 때 노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음으로써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프레임을 하나 불러다 놓고 얘네 4개를 여기 노드 4개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죠? 그리고 얘네는 텍스처가 되니까 이름을 텍스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딱히 뭐라고 이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요 UV 쉐이더 노드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드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텍스처 쉐이더를 좀 쉐이딩 요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요거 다음 거는 자, 저희가 만든 부분들에서 이제 포토샵에서 어떻게 노멀맵과 텍스처 헤이트 맵을 또 어떻게 제작을 하고, 스페큘러나 러프니스 맵을 어떻게 제작을 해서 넣어줄 건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